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는 움직임, 그리고 체포되면은 그 뒤에 수순은요 뻔합니다. 구속영장 청구, 구속될 가능성이 크겠죠. 체포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저들이 지금 하는 짓을 봤으면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그 서부지방법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같아요. 구속영장도 거기다 청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뭐 완전히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쫙쫙 진행되겠죠.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제 감옥에 가두는 과정이 뭐 그야말로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 일사천리로 진행해 버렸잖아요. 그거는 민주국가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절차와 과정을 생략했다라고 봐야 다 무방합니다.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사를 하는 시간을 다 생략했거든요. 언론에서 다 떠들었기 때문에 사실이다 이거거든요. 결국은 뭡니까? 언론이거든요, 언론. 여론 지금 전쟁인데요. 이 여론 전쟁을 주도하는 게 그동안은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주류 언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안 먹히네. 주류 언론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뭉쳐서 한 방향으로 지시하면 세상이 그걸로 움직였거든요. 민심이 거기로 따라왔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거대한 뭔가 저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뉴미디어로 이제 불리는 대한 언론들이죠. 바로 1인 미디어로 이제 대표되는 유튜버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SNS가 너무도 발달해 있습니다. 어른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 카카오톡도 그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 카카오톡도 지금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또 트위터 X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수없이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을 주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주류 언론을 보지도 않아요, 잘. 예전에는 뭐 그냥 뉴스라든가 정보를 오직 주류 언론으로부터 뭐 신문이든 TV로부터 다 이렇게 이제 접했는데요. 아예 유튜브를 뭐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인터넷 커뮤니티를 주로 이용하는 젊은이들 2030들은 주류 언론 자체를 안 봐요, 아예. 아예 안 본다니까? 네이버라든가 다음 같은데 뭐 네이트닷컴 같은 이런 어떤 포털에 올라와 있는 뉴스를 잠깐 보는 정도지 그걸 열심히 보지 않습니다. 때문에 과거와 같은 8년 전에 그 상황이 재현되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습니다. 언론 환경이 바뀌었다. 소위 이제 국민 여론을 형성하는 그 방향, 방식, 시스템, 구조 이런 것들이 거대한 격변이 일어나고 있다. 자, 이런 속에서 대통령을 어거지로 내란 수계로 몰아가가지고요 잡아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뻑뻑하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저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겁을 내고 있어요. 사실상 충격과 공포 이겁니다. 공포를 느끼고 있죠. 이대로 대통령이 50%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넘어가 버리면은 게임 끝이죠. 보통은 이럴 때. 그런데 저들이 지금 너무 큰 도박을 했기 때문에 지면 자기들이 죽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소위 가짜 뉴스 혹은 왜곡된 뉴스, 선동 뉴스를 통해서 이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살수 전개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방어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2030들이 대거 국민의 힘을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을 지원하면서 국민의힘까지도 덩달아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모든 게 다 풀리는 거야. 다 만사형통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지금 주요한 어떤 그 좌익 언론들이 있죠. 뭐 한경호, 한길의 경향, 오마이 여기는 말할 것도 없고 MBC, 뭐 YTN 뭐 등등 해서 말이죠. 지금 뭐 완전히 그냥 제가 볼 때는 발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발악. 조중동 중에서도 동아, 채널A, JTBC, 중앙 이런 데는 뭐 완전히 그냥 한겨레라든가 경향신문 이런 데하고 차이가 없어요. 크게. 어쩌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대통령을 죽이려고 난리를 치느냐. 서로 간에 이제 가는 길이 다르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해관계가 달라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되면 자신들이 이익이 없는 거야. 저런 사람들은. 저런 쪽은. 윤 대통령이 살아나면 그들의 이익이 침해된다. 그래서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건 뭐 달리 보면요. 거대한 뭔가 메커니즘이 뒤에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 북한이다, 중국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파다하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는 제가 건너뛰고 지금 한길에 한번 하는 거 보십시오. 이런 기사가 단독으로 나갔거든요. 단독이라는 게 이 특종이잖아요. 특종. 근데 특종이면 이게 팩트에 기반해야 될 텐데 윤석열 무력 사용 검토 지시에 경호처 간부 집단 반발했다. 경호처 직원이 폭로했고요. 체포 협조로 돌아설 수도 있다라면서
읽어보면은 충격적인 기사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요.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해가지고 쭉쭉 이렇게 뭔가를 떠들고 있습니다. 그 내부 사정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들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경호처장 같은 사람이 지금 현재 저 경찰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게 즉각 수리됐고 그런데 경호처장 같은 사람은 다소 이렇게 온건한 사람. 그런데 경호처장은 나가고 나서 이제 차장이 들어서면서 이제 이 강공을 이렇게 강경한 어떤 자세, 그리고 적극 이렇게 사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거기 있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한다, 저런 이야기 한다 하면서 대통령을 오히려 그 내부에서 그 압박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게 사실이면 오늘 판을 뒤집어 엎는 대특종이 되겠죠. 이게 사실이면. 그래서요. 뭐 여러 가지 어떤 고급한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절대로 그 내부에서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내용들을 여기다가 잔뜩 이렇게 게재를 해놨어요. 근데 제가 뭐 이거 일일이 뭐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내용들 중에 완전히 그냥 경호처가 완전히 그냥 콩가루가 된 겁니다. 이걸 보면은 대통령하고는 완전히 분리됐고 어거지로 지금 겨우 하는 신용만 한다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을 수호하려 해도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겠죠. 이런 상황이면은 그냥 공수처 그냥 수사관 몇 명만 들어가도 대통령 체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이라면은. 근데 그게 그렇습니까? 1차 체포 때 봤듯이 그 어림도 없거든. 오히려 더 그들이 당혹스러워 가지고 그냥 도망갔죠. 도망. 근데 2차는 더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경찰 내부에서 여기 지금 공수처의 체포 요청에 대해서 시큰둥한 반응이다라고 합니다.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 자체가 지금 불법으로 보는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 내란의 성격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내란이 아니고 대통령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내란일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지금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블라인드라든가 경찰 내부 게시판 같은 데 다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그 방송을 벌써 여러 번 해드렸잖아요. 자, 이런 이제 보도 나가자. 근데 이게 단독 기사가 한겨레가 무슨 취재력이 뛰어나가지고 이런 걸 단독으로 다 뽑아냅니까? 고급 정보원도 정확히 누군지 밝히지도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취재원 보호, 뭐 정보원 보호겠지. 이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댓글 한번 보십시오. 익명의 제보자가 그러던데 경호처 단합 잘 되고 있다던데 또 익명의 관계자 한겨레 정말 대단해. 좌파 뉴스의 단독은 뭐다? 이 전부 그냥 카드라죠. 카드라. 익명의 제보자에 의하면 한겨레 뉴스는 전부 기자의 뇌피셜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속지 않는 거야 벌써. 여기 벌써요. 제가 아까 오전에 벌써 이거를 캡처해 놓은 건데 이게 벌써 숫자가 굉장히 크잖아요. 벌써 찬성 숫자가 이런 게. 그러니까 이 한겨레 기사의 신빙성이 이게 먹히지 않는 겁니다. 과거와 다르다니까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카드라 하면은 이런 일도 있었대. 뭐 박근혜 대통령 특히 탄핵할 때가 그랬죠. 자, 이런 게 안 통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그래서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뉴미디어가 일단 이 좌파들의 저 가짜뉴스 혹은 과장된 카드라 뇌피셜 선동 뉴스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조선일보 윤 체포영장 집행 임박 공수처 국방부 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시큰둥하다가 정답입니다. 시큰둥. 마지못해 하는 척하는 정도입니다. 절대 이들이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 자체가 없어요. 지금은 여론 자체도 지금 뒤집어졌기 때문에 겁을 내고 있어요. 겁을. 이게 진짜입니다. 여기 보면 이광우 경호본부장 경찰 불출석. 한겨레 그 기사가 맞다면 이광우 경호본부장 같은 사람이 조사받으러 나가야 돼요. 사직을 하거나. 그게 전혀 아니거든. 핵심 라인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건재하다니까. 오히려 말이죠. 경호처장을 사직 이제 시키면서 더 체제는 강화됐다라고 합니다. 경호처장은 절대로 이제 이렇게 우리 이제 국가기관끼리 정부기관끼리 충돌하는 것을 꺼렸다라고 합니다. 그래 그것을 막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1차 체포조 들어갈 때도 무기를 들지 않고 경호처 용원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무기도 들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걸 갖고 대통령이 유사시에 쏴라, 발포하라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거 자체가 근거는 없지만 어쨌거나 요새 관제가 지금 요새가 되어 있잖아요. 더욱더 철통 방어를 하고 있다는 게 이게 팩트일 겁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윤 대통령 측 경찰 체포영장 집행한다면 신분증을 폐용하라, 얼굴을 공개하라. 이게 전부 수사 대상입니다. 이거 당연히 이제 고발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경찰들도 겁나서 못 들어가. 명찰 다 달고 자기 신분 다 까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제가는 지금 대통령이 가장 강한 방어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요. 벌써 150명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했잖아요. 그들이 누군지 신원을 다 까야 돼요. 그 이름이 나오면 다 고발한다는 거거든. 벌써 15명인가에 대해서 고발 들어가잖아요. 뭐 경찰청 차장, 뭐 공수처장, 공수처에 또 여러 명, 그리고 또 국방부 차관 등등 해서 지금 주요 인물, 주요 포스트에 있는 인간들 한 15명에 대해서 지금 고발 들어갔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다 고발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어요, 그게. 거기다가 여기 신분증 폐용하고 얼굴을 이렇게 원래 여기 이제 달아야 되거든요. 누군지. 이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할 때는 자기를 숨기면 안 돼요. 이게 공무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들어가는 게 진짜 경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래서 당연히 자기를 입증해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상대는 여기 자범이 아니고 한나라의 대통령이고 지금도 국민 약 절반이 지지하는 대통령이라고. 그럼 국민 전체를 상대로 지금 이들이 이런 더러운 짓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자기들 신분을 밝힐 수 있는 명찰 같은 걸 폐용해야 되죠. 이거 어마어마한 부담입니다. 이거 달게 하면 그 사람들이 안 나가려 할 거예요. 지시를 하고 명령을 내려도 못 갑니다. 딱 잡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언론 플레이로 계속 몰고 가고 있죠. 이제 곧 뭐 들어간다, 체포한다. 뭐 근데 그게 좀 뻥카야. 제가 보니까 이제 남은 기간도 좀 있죠. 아직 한 2주 정도 남아 있죠. 이번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영장을 재발부하면서 하면서 무려 3주를 줬죠. 3주를. 그 인간 미친 겁니다. 그래서 서부지방법원의 그 판사는요, 반드시 사법 처리됩니다. 반드시 감옥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인간은 판사가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카르텔이 그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튼 상황은 이렇습니다. 가짜뉴스 혹은 외장된 뇌피실에 의존한 과장된 뉴스, 단독 기사 이런 것은 일단 의심하고 보는 것이 맞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히려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나오는 게 이런 게 더 신뢰가 이제 가죠. 석동현 변호사. 탄핵 심판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하겠나? 그래서 체포 같은 것은 지금 중요치 않다. 왜 심판도 하기 전에 체포부터 하려고 하느냐? 니들이 쫄리는구나. 자신이 없구나. 논리에 자신이 없구나. 법리에 자신이 없구나. 그래서 일단 대통령을 선동으로 여론몰이로 그냥 탄핵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란 수개로 몰아가가지고 급하게 체포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사람을 망신 주고 대한민국 국격을 그냥 땅바닥에 떨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김일성이가 좋아하겠다. 김정일이가 좋아하겠다. 지옥에 있는 그 두 사람이 좋아하겠죠. 그리고 김정은이가 또 뭐 만세 부르겠죠. 시진핑도 흐뭇하게 웃고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이 사태의 본질은요, 저들입니다. 중국, 친중, 종중, 친북, 종북 이 세력들이 이제 바로 하고 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운명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이런 것이 이제 사실은 상식적인 이야기죠. 왜 굳이 체포를 하려고 하느냐?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기소를 하라는 거야. 구속영장 청구하라는 겁니다. 서부지방법원 같이 그렇게 이상한 데 말고 서울중앙지법원에다가 제대로 해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서 검사가 수사를 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또 검사가 기소를 하고 이런 과정을 밟아라라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런 전공법을 취하지 않고 이렇게 덜컥 체포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도 쫄리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워서 그래요. 대통령이 혹시나 살아날까 봐 저러는 겁니다. 네. 문제는요, 이 최상목하고요, 국민의힘의 두 원내대표, 당대표 이 두 사람, 세 사람입니다. 그 세 사람이 뚜렷한 입장을 갖고 있고 대통령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연한 의지만 있으면 게임 끝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세 사람이 움직이지 않네? 특히 최상목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죠. 충분히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어딘가면 아시아투데이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을 구하는 진짜 언론 같은 언론은 이 아시아투데이, 그리고 스카이데일리, 자유일보 뭐 등등이죠. 그리고 또 파이낸스투데이 몇몇 언론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진정한 우파 언론들이 지금 해내고 있죠. 당연히 이렇게 나가야 돼요. 최상목이는 겁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런 거 해도요, 탄핵을 못해요. 이 사람을. 영웅된다니까 오히려. 지금 탄핵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한덕수 총리 탄핵한 걸 저들이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부터 지지율이 다 꺾였거든. 민주당하고 이재명 지지율이
완전히 그냥 왕창왕창 무너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때부터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수직 상승하고 있거든. 한 번 더 탄핵을 해보세요. 그냥 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권 교체고 나발이고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이렇게 탄핵 소추해놓고 자기들이 망하는 거야 그러면은. 근데 그런 상황을 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있을 필요가 없거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저 내란 선동이지 진짜 내란이 아니고요. 그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반헌법이다라고 봐야죠. 이들은요 국회에서 의결한 그걸 너무도 무겁게 지금 받아들이는 겁니다. 탄핵 소추된 그 내용 자체를 말이죠. 이게 이제 공무원의 한계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지금 편성하고 있는 게 권영세 이제 그리고 권성동 이 양권 혹은 쌍권총 이 두 사람인데 권총은 권총인데 총알이 없는 권총이죠. 허총질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의 편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끌면 돼요. 한 2주 정도 길게 봐서 2주 정도만 무사히 이제 통과하면은 완전히 세상 뒤집어집니다. 여론 봐서는 지금 50% 아니라 60%까지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권성동, 권영세 그리고 여기 대통령 권한대행 이런 사람들도 꼼짝 못해요.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를 설마 하는 식으로 보고 있는 거야. 이게 벌써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 나왔잖아요. 이제 이게 계속 이제 떨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 저 숫자로 그냥 밀어붙여야 됩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2030들이 지금 신났어요. 계속해서 대통령 쪽으로 지금 오고 있잖아요.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